네, 반갑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라가니까 자, 자금이 좀 이동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배신 때렸어 또는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거리를 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쪽 대형주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고요. 또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압박에 시달릴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수급의 변동,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가 일단 매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오늘은 금융주 쪽에 이제 폭탄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화학주, 전기전자 역시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정도 매도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전자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다. 자, 수급 동향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저항대를 넘겨야 됩니다. 종목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전부 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원래 떨어지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항대, 그런데 그 저항대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같이 끌려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넘어서야지만이 좀 더 좋은 그런 그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판을 만드는 작업들은 언제쯤 될 것인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자, 3175까지 밀렸습니다. 자, 3150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요. 지금 3175, 이 정도면 딱 중간이겠죠. 3250에서 3150.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3200포인트 정도 지켜지는 자리. 내일 주말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다라면 3150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0.8, 네, 0.7 그 정도 포지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RSI 지표도 아직은 뭐 50포인트도 미만으로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밑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서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일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위쪽에 아직 저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반등이 또 진행돼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또 치고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초반부까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일단 계속 더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올라가니까 이거 코스닥 쪽으로 자금 이동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계속 불현듯 문득문득 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작은 종목들, 조금 더 소형주들이 잘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코스닥 쪽만 올라가고 코스피는 좀 쉰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 쪽이 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코스피가 그 부분을 메꿔서 따라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 좀 잘 읽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뭐 단기적 반등이 나온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자기 자리를 좀 지키고 있거든요. 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또 당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냥 막 이쪽으로 옮겨가거나 저쪽으로 옮겨 타거나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알게 되시겠죠. 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쏟아지다가요, 12시 넘어서면서 좀 멈췄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더 내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형태를 좀 만들어냈을 텐데, 대신에 올라오지 못해줬기 때문에,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부담을 좀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 막판 시점에서는 금융투자 쪽 매도가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줬습니다. 그렇지만 둘이서 워낙 많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을 좀 이렇게 매도 쪽으로 좀 덜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 차익 실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그러면 괜찮은데 생각하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빠지면 어떡하지? 조금 회복되는데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은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종별 현황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은행입니다. 아마도 카카오뱅크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 같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업, 화학, 전기전자 이런 순서인데 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 SDI가 매도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자, 외국인 쪽은 그렇게 삼성 SDI 쪽에 매도가 좀 많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동향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화학 쪽에서 그런 그 매도 물량이 좀 계속 나왔다는 거. LG화학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인 텐데 자, 규모가 일단 9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매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크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조금 또 쏟아낸다 보시면 되겠고 당장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정도의 어떤 수급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상황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가 1%대, 하이닉스 1.3%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만 조금 올라왔는데 그거 말고 지금 뭐 네이버도 내렸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렸고요. 뭐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이 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뱅크가 7%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부담을 더 많이 키워줬습니다. 매수가 들어오다가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이 일단은 카카오뱅크의 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량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좀 나와야 되는 시기에서 매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매수가 들어간 쪽에서의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예수금, 보호 예수가 좀 풀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 물량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보호 예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주가를 좀 떨구는 그런 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LG화학은 조금 더 빠져서 1.3%대 하락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SDI는 4.8%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좀 제법 많이 하락한 모습이긴 한데 뭐 수급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지선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 SDI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크래프톤도 오늘 조금 많이 내려간 모습. 아까는 올라가 있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됐네요. SK이노베이션 혼자 올라갔는데 뭐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생각되고요. HMM은 이제 4만원까지 내려온 모습이네요. 지난번에 그 5만원이 깨질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뭐 지금 우여곡절 끝에 3만원대 갔다가 다시 올라섰다가 또 4만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추세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또 오늘도 하락 마무리가 됐고 지금 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네요. 그죠? 대형주 쪽 움직임들 별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HLB가 지금 6%대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5일선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뉴스를 통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됐는데 뭐 매매 동향에서는 뭐 조금 이따 따져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많이 들어왔느냐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 내렸습니다. CJ, ENM 하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다 내려간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도 보시면 한국 BNC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요거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는 엄청 잘 가네요. 이거는 아마 스펙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스펙에서 넘어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야 이거는 2조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이오니아가 이제 계속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셨는데 바이오니아도 지금 이쯤 되면은 약간 너무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은 뭐 매수를 따라 들어간다기보다도 언제 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점만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합니다. 금융투자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보시면 오늘은 뭐
인버스 매수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좀 있었고, 뭐, 물량은 많지 않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성이, 지금 조금 꺾이는 모습인데, 기관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뱅크 매수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카카오뱅크 매수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연기금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연기금, 크래프톤. 얘들은 이제 신규 종목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채워놔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일진 하위 솔루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가 들어갔는데, 야, 요 정도면은 이제 매도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이제 따상 나왔었던 부분에서 상승이 좀 진행됐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도 기준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 SDI, 삼성전자 이 뭐 지금 연기금 입장에서는 제법 많이 판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 입장도 삼성전자 레버리지 다 팔아먹었는데 제법 물량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팔아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SDI, 현대차, 레버리지 뭐 이런 쪽으로 쭉 팔아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 쪽 매도 물량이 상당히 전기전자 쪽에 많이 집중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에서만 1,560억 정도 나오는 거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죠? 1560억. 삼성전자만 이 정도 기관에서 나왔으니까 아마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많이 매도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들 매도까지 덮치기가 됐다라면 삼성전자가 1%대에서 마무리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죠.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 매수 들어왔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을 하방으로 보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디 갔을까요? 하이닉스는 좀 매도가 있었을까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큰 포지션 변화는 없었던 것 같네요.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전자 쪽에 이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신에 은행주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2,800억 나왔고요. 삼성 SDI 쪽에 1,000억 원 매도 진행됐고요. LG화학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또는 LG화학 쪽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NC소프트 쭉쭉 팔고 있고요. 바이오니아도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밑으로 뭐 처박힌다거나 급락을 한다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중심만 좀 잘 잡고 가시면 네,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중소형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반등을 빠르게 보여준 시점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아우 답답해 중소형주 잘 가는 쪽으로 갈아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대형주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지금 반등을 빨리 만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든 아니면 뭐가 들어왔든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내가 우연히 매수하는 시점이 저점이랑 상관없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 재수가 없다면 네 사자마자 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고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자금들은 다시 코스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괜찮은 상태였다라면 지금 만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대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길어봤자 또 다음 주 네, 만기일까지만 잘 버티셔도 네, 대형주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코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자기들만의 어떤 키 맞추기가 있거든요. 누가 먼저 가느냐에 대한 순서는 정해질 수 있어요. 즉 코스피가 먼저 코스닥이 먼저 올라가서 먼저 튀어 올라가고 코스닥이 늦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A라는 종목이 먼저 튀어가고 B라는 종목은 계속 기어다니다가 그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밀리지만 않는다면 상승에 대한 기조를 일단 가지고만 있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조만간 따라붙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3% 올라가고 1% 정도 떨어지는 거 그거는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녁 9시에요. 네, 무료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 오셔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런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에 오셔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감 시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